엔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엔캠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좀 답답하실 텐데 여러분 일단 기다리셔야 되고 일단 엔캠 안 끝났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매도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잠시 마우스를 내려놓으시고 제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보세요. 이번 영상에서 현재 주가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건지 제가 마지막에 구독자분들 위해서 대응 자료까지 무료로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이 하단에 보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이 있으니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차트를 보면 지금 엔캠 주주님들이 왜 답답하냐? 작년 4월부터 보세요. 엔캠이 지금 이 구간에서 10만원에서 5만 3천원 이 가격대에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주주였어도 분명히 답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엔캠 같은 경우 4월 달에 보면 엔캠이 미국과 중국에 ESS LFP를 동시에 공급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올라갔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리튬 값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왜 올라갔죠? 단기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잠깐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때 이 하단권에서 제가 소통방에 계신 분들한테 매수 자리 기회다라고 알려드렸었거든요. 이때 기억나는데 11월 말에 어떤 이슈가 나왔냐? 바로 엔캠이 1조 5천억 대형 계약 이슈가 터졌죠. 그러면서 주가가 11월 28일 날 시가가 23%까지 시작을 하고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근데 최근 1월에는 2차 전지 상승세로 같이 탄력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제가 먼저 중요한 거 하나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자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평선 많이 보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71선을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200일선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평선의 이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이 중요합니다. 이 수렴이 중요해요. 잘 보세요. 3월하고 4월 달의 이평선, 이 21선이랑 그 다음에 현재 1월에서 2월 이때의 21선을 보면 뭐가 다르냐? 이때는 서로 이평선 간의 단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서로 이격이 큽니다.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구간에서 급반등이 나왔어도 여기에 매도, 단기 매물벽이 많으니까 주가는 두들겨 맞고 그냥 빨리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보세요. 여기는 이평선들이 서로 단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서로 수렴 형태로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크로스하죠. 게다가 이평선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형태입니다. 시작점이 다르고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의 이격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할 때는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먹을 자신이 있다. 들어가도 되죠. 근데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 자칫 잘못해서 들어갔다간 이 하방으로 급락, 장대 음봉 맞기는 딱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성급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를 할 경우 이런 자리에서 수렴 형태로 이어지고 서로 단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서로 크로스하면서 20일 이평선이 이 아래에서 상방으로 트는 이런 모양이 보이는 구간을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윙 매매를 할 거면 이런 자리에서 도전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평선 매매 가지고 나는 매매한다.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말한 내용 꼭 참고를 하고 한번 매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엔캠 회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엔캠은 2차 전지 소재주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 분위기 다 알 텐데 이 전기차는 한번 꺾였다는 말도 나오고 배터리주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한동안 힘들다 이런 이미지가 박혀 있죠. 그래서 주가도 기대감이 생겼다가 다시 꺼지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서 엔캠을 봐야 되는 이유는 사실 배터리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수요의 중심에 전기차였다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바로 전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봐야 돼요. 전기차만 보던 시야를 지금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전력망, 그리고 ESS 이것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들 저한테 질문하겠죠. 전력이 커지면 대체 엔캠이랑 무슨 상관이냐? 엔캠은 배터리에서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배터리를 하나의 물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물통 안에는 물이 들어있어요. 그 물이 움직이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전액은 뭐냐? 이 통 안에서 전기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액체 통로예요. 이게 없으면 배터리는 그냥 껍데기입니다. 전기가 못 움직여요. 그러니 전해액은 배터리의 혈액 같은 존재고, 우리 사람 몸속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으면 사람이 못 살듯이 전해액이 없으면 배터리는 작동을 못 합니다. 그럼 ESS를 봅시다. ESS가 뭐냐? 대형 보조 배터리 창고입니다. 전기를 한꺼번에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시스템이죠. 왜 필요할까요? 이 요즘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반도체 공장, 이것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죠. 이 전기가 남으면 버려야 하고 부족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전기를 저장해두는 장치 ESS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ESS 배터리는 대부분 LFP 배터리를 씁니다. 이 전기차는 주행거리 때문에 NCM을 많이 쓰는데 ESS는 안정성이 중요해서 LFP를 많이 써요. 그런데 LFP 배터리는 구조 특성상 기가와트시 기준으로 전해액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전기의 저장량을 만들 때 전해액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보면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ESS 설치가 증가할 거고, LFP 배터리 생산도 증가하고, 전액 사용량도 증가하고, 전액 회사 매출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시면 엔캠이 전해액과 신규 전지 소재를 포함해서 2030년까지 총 공급량 이 100만 톤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해서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물량이 실제로 찍히는 구간이 가까워졌다, 이겁니다. 엔캠이 1월에 내놓은 내용이 이 중국 쪽에서 전액 공급이 확 늘어날 것이다. 올해 중국 내에서 전액 공급량이 전년 대비 약 300%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중순부터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차트가 쉽게 안 무너져요. 지난날에 53,100원 이 가격을 깨고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계속 횡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온 거예요. 왜? 이제 물량이 실제로 찍히는 구간에 가까워졌으니 주가에 뭘 해야 됩니까? 선반영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처럼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진짜로 이 공급량 300% 증가,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올해 2분기부터 공급이 개시되는 이 CLTL 물량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번 계약 뉴스는 그냥 기대감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데, 이번 건 다릅니다. 이건 올해 2분기부터 실제 공급이 들어간다라고 타임라인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중국 법인의 생산 기지 기준으로 연간 생산 능력과 계획 물량이 들어올 경우 가동률이 70%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조업에서 주가가 진짜 강하게 움직이는 순간은 가동률이 찍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주식은 탄력받고 위로 한 번 더 튀겠죠. 그리고 공장이 돌아가면 뭐가 생기죠? 매출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고정비가 분산되고 마진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엔캠을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올해 2분기부터 숫자가 바뀔 구간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잠깐 구독자분들께 도움될 만한 자료 하나 드리고 갈게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오늘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 3개 미리 공유해드린다고 약속했었죠. 실제로 오전에 오늘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공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유할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 뭐 드래그 다 가능하고, 오늘 자료 말고도 지난 자료 이렇게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실시간 화면이고 이모티콘 이런 거 얼마든지 다 가능해요. 근데 제가 소통방을 왜 만들었냐? 구독자분들께서 저처럼 스스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시초가 매매를 좋아하시니까 제가 시초가 매매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근거가 뭐고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4x4, 그 다음에 한전산업, 우리기술, 이 세 종목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뭐 회비를 받거나 돈을 받는 거 일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 무료 급등주입니다. 4x4는 AI 기반으로 영상 개선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죠. 이 영상의 화질을 AI가 알아서 좋게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4x4는 돈을 벌어요. 근데 이걸로 뭐 방송사나 OTT 플랫폼, 그 다음에 콘텐츠 제작하는 이 스튜디오 이런 데서 활용을 해가지고 이 회사는 기술을 여기다 팔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1월 중순에 상한가가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건
상한가가 터지고 진짜 끝난 주식은 상한가 바로 다음날 거래량이 상한가의 3배 이상 터지면서 운봉이 나오면 이때는 진짜로 끝난 주식이라고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AI 프로젝트 본격화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죠. 근데 다음날 보세요. 거래량이 380만 주고 상한가는 290만 주입니다. 상한가 거래량에 3배 이상 안 터지는 음봉 캔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눌림 구간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아직 안 끝났다. 눌림 구간 때 기회가 남은 주식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분봉 차트에서 몇 가지 더 살펴봐야 되지만 이렇게 누르는 건 쉽게 안 끝납니다. 소통방에 오시면 분봉 차트에서 뭘 봐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어제 재차 상한가가 터지고 오늘 아침에 장전에 240일 이평선까지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잡으라고 소통방에다가 공지를 한 겁니다. 시간을 보면 제가 8시 47분에 공지를 했어요. 왜? 한 번 더 이 이평선까지, 장기 이평선 근처까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시초가 매수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럴 때는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전산업이 있었죠. 이 종목이 제일 쉬웠습니다. 다들 이 종목 즐겁게 매매하셨는데 보시면 1월 27일 날 장대 양봉이 나오고 눌림 구간이 발생했죠. 근데 보면 이 장대 양봉의 시가를 안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가를 깨지 않고 양봉이 나오고 나면 접근한다. 그리고 2월 5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시가를 안 깨면 눌림 구간이 발생했는데 시가를 안 깨고 양봉이 나오면 똑같이 접근한다. 정말 쉬웠습니다. 몇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있지만 제가 작년 6월에도 이 패턴 똑같이 말했어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때 양봉이 나옵니다. 6월 12일 날 양봉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눌린 구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양봉이 나와요. 하지만 이때 음봉이 나왔을 때 제가 걱정하지 마라. 왜? 한 번 더 시세는 나올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때 시세가 한 번 더 나온 겁니다. 얼마 나왔냐? 16% 정도 시세가 나왔어요.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다 보면 종목별로 좀 희한한 패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는 음봉이 나오다가 바로 급반등이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한전산업처럼 장대 양봉이 나오고 시가를 안 깨고 양봉이 나온 다음에 슈팅. 여기 보세요. 장대 양봉 나오고 시가 안 깨고 양봉이 나왔는데 바로 다음날 슈팅.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눌림의 폭이 다르지만 양봉 나오고 바로 다음날 슈팅.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초가 매매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시세를 안 줬어도 이 구간에서 횡보를 했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위로 튀는 양봉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다양한 패턴들이 많으니까 제가 소통방에서 다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기술 종목을 알려드렸죠. 8시 50분에 똑같이 한전산업이랑 같이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공지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야 돼요. 왜? 이미 돌파를 하기 직전인 이 자리까지 올라왔으니까. 게다가 고가권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거래량은 잠잠하고. 정말 끝날 주식이었다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하방으로 내려갔겠죠. 하지만 기회가 남아있는 걸 뻔히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오늘 못했다면 그런 분들 좀 아쉽지만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직까진 장이 좋아서 개별 종목들이 상한가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방에 계신 분들이 워낙 시초가 매매를 좋아하셔서 시초가 매매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선정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소통방에 와서 하나씩 배워나가면 뭐 이평선 매매, 돌파 매매, 시초가 매매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 와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 댓글에 보면 이 링크가 보일 텐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텔레그램방 입장 체크하시고 중복 체크가 가능하니까 나머지 내용도 보시면서 같이 체크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성함, 연락처, 종목명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하는 종목이 만약에 삼성전자다 그러면 여기다가 삼성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엔캠이다 그러면 엔캠이라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눌러 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고 바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탈중국과 규제 대응에서 원재료까지 잡으려 하고 있어요. 이 전해액은 섞어서 파는 제품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리튬이온 같은 핵심 원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규제에 맞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이번에 엔캠이 자회사 EDA를 중심으로 리튬이온 내재화를 본격 추진해서 리튬이온 전해액 밸류체인을 통합하겠다라고 밝혔죠. 이걸 쉽게 말하면
전액만 팔던 회사가 이제는 핵심 재료까지 직접 만들어서 원가랑 공급망을 동시에 잡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얘기가 터질까요? 정답은 북미 규제, 그리고 공급망, 마지막으로는 고객사 요구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엔캠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뭐 탈중국, 그 다음에 규정 준수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는데 엔캠이 강조하는 건 북미 시장에서 탈중국 소재를 적용해서 전액 납품을 통해서 요구 조건을 맞추고 그 다음에 리튬이온 내재화를 통해서 SCM 안정성 그리고 근본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돼요. 전액 시장은 단순히 잘 섞는 회사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규제에 맞는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회사가 고객사 라인업을 거의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엔캠의 이 리튬이온 내재화는 그냥 신규 사업이 아니라 북미 글로벌 고객사를 붙잡는 입장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치킨집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닭을 외부에서 사와서 튀겨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닭을 직접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원가를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공급이 끊길 걱정이 줄어들고 마진이 더 좋아질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수직 계열화라고 합니다. 엔캠도 전액만 만들던 회사에서 전액의 핵심 원재료까지 직접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장에서 이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게 되겠죠? 이 회사 이제 남한테 휘둘리는 구조가 아니네. 예전에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그냥 맞았습니다. 수급이 꼬이면 납품이 밀릴 수도 있었죠. 근데 이제는 원재료까지 직접 한다? 그럼 가격, 공급, 일정 이런 걸 이 회사에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특히 주식시장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요즘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탈중국, 규제, 공급망 안정 이런 게 엄청 중요해서 고객사들이 계속 외치는 게 우리는 규정에 맞는 소재만 쓸 거야. 중국산 말고 다른 공급망 확보해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미리 준비한 회사랑 아직 준비 못한 회사는 완전히 다르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럼 엔캠은 우린 그거 이미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첫 번째 기사 보셨다시피 물량 목표를 숫자로 정확하게 내세웠습니다. 장기적으로 100만 톤 체제까지 갈 거고 그 출발점이 올해 2분기부터다. 실제 공급이 시작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엔캠 대응 자료를 나눠드릴 건데 구독자분들은 전부 무료고 제가 따로 회비를 받거나 돈을 받는 건 일체 없습니다. 영상 댓글에 보시면 이 링크가 보일 텐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장중 대응이 필요하시면 텔레그램방 입장 체크하시고 중복 체크가 가능하니까 참고자료 필요하시면 같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성함, 연락처, 그 다음에 종목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맨 아래 종목명에다가 여러분들이 엔캠이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하고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매집주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재무, 수급, 모멘텀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움직일 확률이 높은 자리만 공유하고 있어요.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3표 시멘트입니다. 이 왼쪽에는 일봉 차트고 우측에는 주봉 차트예요. 12월 11일 기억하시죠? 그때 가격이 3,200원대였습니다. 거래량 거의 없었고 시장은 관심도 없었고 차트는 그냥 바닥이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9월 달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었는데 여기에서 한일 시멘트 그리고 3표 시멘트 마지막에 아세아 시멘트 이게 있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 3표 시멘트를 봐야 된다. 앞으로 정부가 5년 동안 수도권에 매년 27만 호의 주택 착공을 하고 총 135만 호를 공급하는 대책을 공개했었죠. 근데 지난번에 주가가 크게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한 주식이고 기회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12월 12일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 성수동 부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이 횡보 후에 추가 급등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성수동 부지 개발 기대감 뉴스가 엄청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뉴스 터지고 나서 말씀드린 겁니까? 아니죠. 조용할 때 움직이기 전에
매집 구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이미 오른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횡보 이런 구간은 진입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렇게 급등할 때는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오를 수 있는지를 남들보다 먼저 이해하는 싸움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삼표시멘트는 실적이 갑자기 폭발해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닙니다. 기대감이 붙으면서 자산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한 거예요. 저는 9월부터 주택 공급으로 말씀을 드렸고 12월에는 성수동 이슈를 가지고 계속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체크하는 건 재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시장에 아직 반영 안 한 스토리인지,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먼저 이 과정을 거쳐서 매집주를 선별합니다. 지금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혹은 아직 참여 안 하신 구독자분들, 삼표 시멘트 같은 기회를 놓치고 나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는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구독자분들께는 무료이고 단 1원도 안 받아요. 이미 삼표 시멘트에서 제가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결과 나왔는지 보셨다면 이제는 같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영상 댓글에 보면 이 링크가 보일 텐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텔레그램방 입장 체크하시고 중복 체크가 가능하니까 검색기 원하시면 체크하시고 나머지 내용도 보시면서 같이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내용들도 성함, 그 다음에 연락처, 마지막으로 여기에 종목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종목명 여기다가 이름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아래 버튼, 이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매집주 제공하겠습니다.